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공감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경력 설계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 경력을 설계하고서 어디에 활용을 할지 다양하게 일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청년기, 중년이 되면서 그 일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전문성도 높아지는, 그 이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장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장년기가 되면 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이제는 그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래 살고, 그 오래 사는 기간 동안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일하기로 생애 주기에 맞는 생애 주기별 적합한 일거리,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다양하게 일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이퀄 위기라고 생각해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경력 전환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자기 개발과 평생 학습에 대한 노력, 또 사회 변화에 디지털화되고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변하는 데 대한 적응 내지 대응, 거기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취업을 대체적으로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시점이, 남자 같으면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오면 24, 5, 20대 중후반이 되죠. 그때까지는 적응기라고 보면,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미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30대 후반까지를 성장기라고 한다면,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그 성장이 어느 정도 원숙해지면서 위치도 올라가면서 경력이나 능력도 성숙해지면서 성숙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주된 일자리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변화기. 거기에 맞춰서 변화기에 내가 어떠한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일로 말하면 다양한 일 중에서 방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취업할 건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건지, 창직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영리보다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일할 것인지, 사회공헌이나 자원봉사활동, 수입은 연연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귀농, 귀어, 귀촌을 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변화기에 닥쳐서 생각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기에 잘 될 때 준비하라 라는 말처럼, 그 성숙기에 변화기도 미리 생각을 해보고 적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 환경 변화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가 미래와의 대화에서 일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정리하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대량 생산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과 가격 중심에서 이제는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또가 필요하다. 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공간의 변화가 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일하는 긱 이코노미가 만들어져서 성장할 거다. 확대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앞으로 전체 근로자의 40%가 프리랜서나 시간제 근로자, 1인 기업 등으로 변할 거고, 그러한 것은 기존 근로 시스템이 다른 형태로 변해서 일의 형태가 바뀔 거다라는 말을 미래와의 대화의 책이 2012년에 발간됐기 때문에 10년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예측했는데 2020년부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됐다. 미래학자의 예견, 예측이 상당히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위에서 많이 보시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활발하게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또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 매칭, 예를 들면 탤런트 뱅크, 원티드 이런 것들, 주로 경영 전략 관련된 기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매칭해주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또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은 탈링이나 순고, 크모
이런 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가 활동하는데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비나 크레스 101, 솜씨당 이런 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소개하면서 회원을 모집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 재무 전문 강사들이 요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나 증권 내지 금융기관 출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어떤 회계나 격리나 자금 관련된 일 위에는 좀 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기업들도 재무관리가 중요해지고 또 개인들도 재테크, 또 어린아이부터 재테크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런 금융 재무 관련된 강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발전재단의 금융센터 같은 경우 그러한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해서 전문 강사로 육성을 하고 활동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생애 경력 설계 전문 강사로도 육성을 시켜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전공하거나 했던 분은 아닌데 평소에 금융맨으로 살아오다가 오페라에 관심이 있어서 취미로 계속 해오던 것을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페라 해설가죠. 창직입니다. 창업은 아니고 창직입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거죠. 이렇게 자기가 해오던 일과 관련성이 없거나 적거나 했던 일을 취미로 해왔던 것을 살려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거기다가 창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3D 프린팅 열풍이 불 때 3D 프린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을 때 초기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이제 가르치는 위치 그걸 가지고 사업한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교사로 있다가 3D 프린팅 전문가로 변신을 해서 3D 프린팅 교육을 하면서 출력 서비스도 하는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생성형 AI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죠. 육성되고 있죠. 과거에 인테리어나 설계, 건축, 디자인 이런 거 했던 분들이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배워서 관련되는 분야의 새로운 어떤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어서 창직도 하고 창업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인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이나 툴들을 익혀서 교육하는 사람으로 강사로 먼저 진입을 한 다음에 그 강사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서 능력이 생기면 준비가 되면 창업을 해서 남들을 가리키는 것뿐이 아니고 사업화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나무이사가 인기가 있다. 퇴직 후에 5060들이 이 자격 따는데 붐이 일고 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나무이사가 하는 일은 본인 소유의 나무들을, 수목을 관리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산림이나 가로수나 내지는 공공장소 이런 데서 자라고 있는 수목들은 나무이사가 손을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나무이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의 진료를 나무이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수목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목원이나 가로수나 관광지 같은 데서 수목을 관리하려면, 진료를 하려면 나무이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업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기사입니다. 퇴직 5060 세대 나무이사 인기 있다. 나무이사가 뭐길래 퇴직 5060 줄 수 없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고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분야에 초기에 진입하면 진입 장벽이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점할 수도 있게 됩니다. 더더욱이 조경업계에서는 최근 10년 내에 녹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아파트 단지마다 고급 조경이 차별화의 포인트로 인식이 되면서 수명 치료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ESG, 사회공헌, 과거에는 사회기여, 사회공헌
이라고 해서 사회가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떼어서 사회공헌 활동에 쓰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매출이나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회기업과 연관된 활동으로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ESG라는 표현, ESG라는 Social Governance,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성장에 연관되게끔 그러한 내용도 바꾸고 활동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의 트렌드나 법규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나 학습이 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기업뿐이 아니고 어떤 그 사회의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직업을 들어보시거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빈집 코디네이터, 요즘 뭐 그 도시에 지방이 우선적으로 빈집이 많이 생기죠. 지방에서 농촌이나 어촌에서 도시로 나가면서 집이 휘거나 또 도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발전된 곳으로 이동하거나 내지는 살기 편리한 쪽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이 비게 되고 그 빈집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거나 용도를 바꿔주는 빈집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딩도 그린 빌딩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빌딩이 되기 위해서 평가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도 있고요. 스마트 오피스 컨설턴트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경제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공유경제 컨설턴트,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 ESG하고도 관련이 있죠.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심리를 회복시켜주는 전문 요원들, 이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혼 플래너, 어떤 어려움, 가족이나 주변에서 슬픔을 당했을 때, 사별을 했을 때 이걸 치유해주는, 치료해주는, 상담해주는 상담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그와 같은 본인이 식단을 짜고 식사를 하면서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식생활 지도사,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식생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식생활 지도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많이 있죠. 지금은 백화점 가면 화장품 전문 상담사들이 1층의 중요한 코너에서 실제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면 컨설턴트, 잠이 부족한 시대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장년들이 일거리,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 시니어들만 취업을 컨설팅 해주는 분들도 있고 노년기, 나이 들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생활해야 될지 노년 플래너, 생애 설계 전문가, 또 온라인 교육 해주는 온라인 튜터,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튜터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전문 인력, 치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되는 치매 전문 인력들이 늘어나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진로 체험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들이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러한 그 활동센터들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동물 관련된 직업, 애완동물 인구가 1,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관련된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동물 변호사, 동물 영양사, 애견 산책가, 산책도 시켜주는 얼마나 그 인력이 부족하면 산책도 전문적으로 해주는 애견 산책가가 있고 애견 복지사, 애견 탐정, 잃어버리면 찾아주는 애견 잡지도 있어서 기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람과 똑같이 사별하면 애도도 해주는 반려동물 사별 애도 상담원 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 행동이 이상하면 상담해주는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 애견 식품도 사람이 먹는 식품의 코디네이터가 있듯이 애견 식품 코디네이터도 있습니다. 동물도 물리치료가 필요해서 물리치료사도 있고 동물 간호, 복지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격증들도 유관단체에서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 건축이나 기술 이런 분야에서도 스마트 공장 코디네이터, 드론 수리원, 한옥 수리가, 흑집 전문가, 전기차 정비원, 드론 조종사, 그린빌딩 인증 평가 전문가, 도시재생, 탄소 배출 관리사, 태양광 발전 설치기사,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면서 설치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해지는 사후 관리도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보수 유지 원,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교체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휴대폰도 배터리 교환이나 그 충전 센터들이 있다가 지금은 어느 서비스 매장에 가더라도 배터리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돼가고 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주차장, 어느 건물에 가더라도 이제는 배터리 충전뿐이 아니고 교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가 필요하고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일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생성형 AI에 대한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좋은 정보가 많이 있었다 하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감 스튜디오에서 헤르메스 JK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